배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나TV의 일주일간 달렸던 리플 가운데 제가 다시 몇 가지를 선정해서 리플을 달아드리는 리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몰라수다 북한수다 116회에 달린 댓글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리플을 달아보겠습니다. 강버들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고요. 또 자체적인 아주 창조적 건설적인 논쟁도 하셨습니다. 핵심은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탈북 송환 국군 포로에게 1인당 약 6억 원 정도의 보상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방송이 나갔다. 이런 내용이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그 6억 원이 탈북 국군 포로들이 따뜻한 노후를 보내시는데 그렇게 충분한 금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일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얼마가 지급되는가 하는 건데요. 세월호 유족들이 받는 돈은 약 4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교사들은 요거보다 3억 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 장례비 200만 원, 일실수익 3억 원,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배상금,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 손해금 2천만 원을 합해서 4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실수익이란 2014년 4월 16일부터 정년까지의 예상 소득인데요. 단원고 학생들은 약 월 193만 원 정도를 적용했고 희생된 교사들은 3억 원 정도를 더 여기에 책정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8억 2천만 원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8억 2천만 원은 국민성금 1288억 원, 이것을 희생자들에게 배분할 경우에 약 1인당 3억 원가량 된다는 얘기였고요.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 그러니까 학생은 1인당 1억 원, 교사는 8천만 원 정도에 가입을 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했을 때 8억 2천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국군 포로들에게는 약 6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탈북 브로커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혼자서 기동하실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탈북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박선영 의원과 제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만은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폐지 줍기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도 계시고요. 또 뭐랄까요,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의료비로 상당 부분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나옵니다. 그분들은 수십 년간 북한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대한민국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이것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요양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환경 너무 빠르게 변했습니다. 북한에서 살던 방식대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으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날씨 따뜻한 곳에 지어진 요양병원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박선영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몇 년째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적어도 이 요양병원 기공식이 열린다거나 혹은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국군 생환, 국군 포로들을 위한 요양병원이 만들어진다든가 개원한다든가 하는 소식 아직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강버들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위전양 장기수를 보낼 때 함께 국군 포로들도 데려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 서로 교환 조건으로 내걸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여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 없이 사전 대본 없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순간적으로 제가 이 말까지 하기에는 다소 지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숫자나 통계 같은 것을 자꾸 얘기하면 좀 생동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숫자도 동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정확무비한 지적에는 매우 감사드리며 저희에게 쏟아주시는 성원과 관심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그리고 말을 좀 막는 것처럼 보였다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요. 몰라수다 북한수다의 메인 MC로서 저는 탈북민들이 불필요한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에 연루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가 너무 엇나갈 때 다소간 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말의 흐름을 살짝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 저희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데요. 유효해 법에 관해서 몇 가지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에 계시는 큐리마인드님께서는 미국에서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 하원의원의 총수가 100년 이상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원의원 1인당 선거구민의 숫자는 계속 변해왔고 현재는 대략 인구 60만 명 정도에서 한 명의 하원의원을 뽑습니다. 라고 하셨고 각 주에 한 명 이상의 하원의원을 배당하기 때문에 하원의원 1명만 선출하는 주의 경우는 50만 명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고 100만 명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편차가 2대1이다. 이번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그 2대1 미국 하원의원의 선거구민 편차를 참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3대1 편차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결국은 개인도 한 표고 전체적으로 한 표인데 전체적으로 한 표인데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이냐 하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마스리 님인데요. 유여의 법법법에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30만 명의 지역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것과 10만 명의 지역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것이 왜 개인에게 있어서 투표권 행사 권리의 양적 차이가 생기느냐 하는 점입니다. 개인에게는 투표권 한 장이 주어지고 자기 지역에서 그것을 행사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권리 1을 행사했느냐 0을 행사했느냐의 이원적 문제인데 자기 지역의 인구에 따라서 투표 권리의 비중이 달라지는 건가요? 30만 명의 지역과 10만 명의 지역의 주민들의 투표권 자체는 서로 간에 투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인구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지는 일이라고 봅니다. 내 지역의 인구가 얼마든 내 투표의 가치는 1이 아닐까요?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숫자가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전체의 관점에서 각도를 다르게 보시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비례대표를 빼고 나서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인데요. 예를 들어 30만 명이 한 명을 선출하는 경우와 10만 명이 한 표를 선출하는 경우는 그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정치적 지분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다만 도농 간의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대1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3대1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의 지역구에서 한 명을 선출한다. 10만 명의 지역구에서 한 명을 선출한다. 이것이 국회의원 숫자로 보면은 똑같은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3대1 편차가 난다는 지적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헌법재판소가 3배 내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구민 투표자 수의 숫자가 어떤 경우든지 3배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세계를 알아보자 23회의 경우 박건웅님께서 들은 얘기가 있다. 공주의 부호가 있었는데 철도길이 자신의 땅을 지나치는 것을 반대해서 공주로 철도가 나온 것을 반대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현대 문물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의원에 대한 답변, 정답이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저희가 방송 걸자마자 금방 나왔기 때문에 조금 늦게 움직이신 분들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면 좋겠고요. 우보연 장원재의 하이 베트남 13회 인사동기를 보고 레비 CH 류님께서 쌍화차의 쌍화가 몽골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전문학 시간에 배우기로는 쌍화점이라는 작품에서 쌍화의 의미가 만두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잘못 배운 것인가요? 정말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하셨으니 정확히 잘 아실 것 같네요. 라고 리플 주셨습니다. 쌍화점의 쌍화는 일반 명사 만두라기보다는 중국식 만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쌍화점은 몽골식 만두요. 몽골식 만두 가게라는 뜻이고요. 쌍화탕은 몽골식 차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말에 지금 장사치, 벼슬아치 이렇게 남아있는 치도 몽골어의 유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중요한 점은 당시 개경, 지금의 개성이죠. 개성에 몽골 사람들이 직접 직영하는 몽골식 만두 가게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쌍화점의 내용은 좋게 말해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약간 음탕하다고 할까요? 쌍화점에 쌍화 사러 가고신던 회회압이 내 손목을 쥐어이다. 쌍화점에 몽골식 만두를 사러 갔더니 몽고 가게 주인이 내 손목을 쥐더라.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조선에서는 남녀 상렬지사, 남녀의 사랑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서 금지곡이 됐는데요. 조선시대에 상대적으로 완고한 유교 선비들의 손을 거쳐서 3차례에 걸쳐서 말하자면은 손질된 내용, 그렇게 손질돼서 남아있는 내용이 이 정도라면 도대체 고려가요의 원래 가사는 어느 정도였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쌍화점 마지막 연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 그러니까 회회아비와 어떤 스캔들이 있었는데 이 스캔들이 쭉 소문이 나죠. 이 소문이 나면 이 만두집에서 일하는 말하자면 종업원, 네가 소문낸 거라고 내가 생각할 테니까 입 조심해 라고 말했는데도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은 다른 여성들의 반응이 어휴 그 흉해 이상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 라고 했던 것이 고려가요의 상대적인 자유분방함을 웅변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들어와 있는 외국어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택시는 그리스어고요. 빵은 포르투갈어입니다. 그 밖에도 숱한 외래어들이 많은데요.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하나 언젠가 때가 되면 특집 방송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의원과 조만간 인터뷰를 해서 탈북 국군 생활포로들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정밀 취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